감시자를 감시하는 건 누굴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왜 어떤 장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계속 문을 여는지. 차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저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만 있는 곳들 말이에요. 만약 어떤 영화관은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여준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실버게이트 시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제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하마터면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던 그곳에 대해서요. 그곳은 문 닫은 식당과 버려진 상가 뒤편에 처박혀 있는 낡고 반쯤 죽어있는 그런 건물 중 하나였어요. 마치 시간에게 잊혔지만 꿋꿋함과 먼지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간판의 절반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깜빡거리고 모든 좌석 쿠션에는 얼룩이 있고 모든 그림자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요. 대부분의 지도 앱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그곳이 당신을 찾아내는 걸지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 그곳을 지나쳤을 땐 문을 열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매표소는 텅 비어 있었고 지문으로 얼룩진 정문은 벽돌 하나로 받쳐져 열려 있었죠. 몇 년 전에 개봉했다 사라진 영화들의 빛바랜 포스터들이 마치 억지 미소를 띤 유령처럼 유리창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인생이 저를 산채로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청구서, 거절, 더는 피할 수 없는 빚. 하룻밤 사이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녹아내릴 만큼 절박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누렇게 변색된 스카치 테이프로 극장문에 붙어있던 직원 구함, 야간 근무, 종이를 봤을 때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더 나빠질 수 있더군요. 데니스가 매니저였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 하지만 더 늙어 보였어요. 뭔가 그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초점 없는 눈빛을 하고 왼쪽 눈은 멈추지 않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력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경력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구겨진 종이를 카운터 너머로 쓱 밀며 말했어요. 일하고 싶으면 여기 사인해.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절박한 사람은 그런 디테일을 놓치죠. 제가 이름을 휘갈겨 쓰는 동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냥 야간 근무야. 별거 없어. 극장 청소하고 간식 채워놓고 아침 6시까지 지켜보면 돼. 그리고 규칙만 잘 따르면 괜찮을 거야. 그의 말들은 차가운 돌멩이처럼 제 뱃속에 내려앉았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죠. 규칙이요? 데니스는 카운터 아래 서랍에 손을 뻗어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마치 불운한 직원들이 세대를 거쳐 물려내려온 것처럼 낡아 보였죠. 굵고 각진 글씨로 10가지 규칙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전 그걸 재빨리 훑어봤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1. 밤 11시 45분에 근무를 시작하면 아침 6시까지 절대 건물을 떠나지 마시오. 예외 없음. 2. 도착했을 때 삼관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그냥 문을 닫고 지나가시오. 3. 정확히 새벽 1시에 오관으로 들어가시오. 무엇이 상영되든 반드시 보시오. 화면이 멈추더라도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돌리지 마시오. 4. 영사기실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면 대답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새벽 2시 33분에 로비를 청소하시오. 이전에 없던 발자국이 보이면 따라가되 화장실까지만 가시오. 불은 켜두고 그냥 걸어 나오시오. 6. 자정 이후에는 절대 팝콘을 먹지 마시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7. 일관에서 제목 없는 영화가 상영되면 즉시 영사기를 끄시오. 관객석 쪽을 보지 마시오. 8. 새벽 4시 14분에 누군가 사관의 비상구를 놓고 할 것입니다. 대답하지 마시오. 문 쪽을 쳐다보지도 마시오. 9. 복도에서 어린아이를 보거든 무슨 영화를 찾고 있는지 물어보시오. 대답이 마지막 상영이 아니라면 비품실로 달려가 새벽 4시 44분까지 문을 잠그시오. 10. 아침 6시에 근무가 끝나면 떠나시오. 작별 인사는 하지 마시오. 데니스에게도. 전 눈을 깜빡였어요. 이거 무슨 신고식 같은 건가요? 데니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100번은 말해서 더 이상 감정을 담을 여력조차 없는 사람처럼요. 전 그래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침묵을 채우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나갈 때 그가 저를 보던 눈빛은 그 규칙들보다도 저를 더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45분에 도착했을 때 극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로비에는 음악도 켜져 있지 않았죠. 그저 벽 뒤에서 무언가 전기장치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어요. 먼지 쌓인 작은 단말기로 출근 기록을 하고 규칙이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처음엔 시체를 돌보는 기분이었어요. 건물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모든 것이 잘못된 느낌이었죠. 귀를 바짝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정적. 마치 무언가가 당신의 움직임을 들으려고 일부러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전 스낵바를 청소하고 컵홀더에 소다 얼룩을 닦고 이관 계단에 팝콘을 쓸었어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죠. 12시 30분쯤 되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기묘했지만 편안해졌죠. 어쩌면 규칙들은 그냥 전통일지도 몰라. 어쩌면 스토커나 미친 전 직원이 있었을 수도 있지. 직원들을 긴장시키려고 미신을 만들어내는 곳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을 때 규칙대로 오관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전 오관 밖에 서서 핸드폰 시계가 넘어가는 걸 봤어요. 정확히 새벽 1시. 문이 손대지도 않았는데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마치 그림자로 쓰인 초대장처럼 저를 환영하는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죠. 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냥 밀도 높은 공기.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죠. 방은 오직 전면의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밝혀져 있었고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둔탁하게 깜빡이는 백색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게 지지직거렸죠. 그건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 귀 안으로 기어들어와 머릿속을 윙윙거리게 만드는 마치 고압선 아래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 가운데 줄 귀 6좌석에 앉았어요. 제 몸은 낡은 쿠션 속으로 푹 꺼졌어요. 비닐이 팔에 달라붙었죠.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크린이 고동쳤어요. 깜빡이는 게 아니라
고동쳤어요. 느리고 리드미컬하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패턴이 마치 심장박동 혹은 호흡 같았죠. 처음 30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뭔가를 느꼈죠. 본 게 아니에요. 느꼈어요. 눈 뒤쪽에 압력 같은 거요. 점점 시선을 돌리고 싶다는 욕구. 모든 본능이 제 목 근육을 잡아당기며 옆을 쳐다보라고 애원했어요. 제가 정말 혼자인지 확인하라고요. 하지만 규칙은 명확했죠. 끝날 때까지 절대 스크린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오. 그래서 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일 때도요. 시야가 아스팔트 위 아지랑이처럼 일렁일 때도요. 그때 예고도 없이 소리가 뚝 끊겼어요. 완전한 침묵. 정말 완전한 침묵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것 같았어요. 지지직거리던 화면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화면이 망가진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실시간 영상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5관 영사기실 각도에서요. 실시간으로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누군가가 제 좌석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어둡고 흐릿한 윤곽, 약간 구부정한, 알아볼 수 없는, 마치 깜빡이는 촛불 속에 잡혀있는 사람처럼요. 심장이 갈비뼈를 핥기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죠. 보고 싶었어요. 봐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억지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죠. 그리고 그때 그 형체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제 목을 향해서. 전 폭발했어요. 숨을 들이쉬다 말고 의자에서 몸을 돌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통로, 죽음 같은 침묵. 다시 돌아봤을 때 스크린은 검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멋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 오간에서 비틀거리며 뛰쳐나왔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규칙종이는 손 안에서 구겨져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규칙은 진짜였구나. 3관으로 가는 복도는 이제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더 좁게. 마치 제가 5관에 있는 동안 벽이 살짝 움직인 것처럼요. 그때 그걸 봤어요. 그 문 살짝 열려 있었죠. 바닥에서 깜빡이고 있는 빛을 힐끗 볼 수 있을 만큼, 안을 들여다보고 싶게 유혹할 만큼. 전 얼어붙었어요. 입김이 제 앞에 서렸죠. 규칙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3관 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그냥 문을 닫고 지나가시오. 제 손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전 문을 밀어버렸죠. 천천히, 단호하게.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걸 들었어요. 비명. 진짜 끔찍한 인간의 비명. 문 뒤에서 들려왔어요. 절박한 목소리들의 합창. 애원하고 흐느끼고 고통에 찬 기침 사이에 숨을 헐떡이는 소리.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는 동안 누군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전 마른 침을 삼켰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멈추려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열지마, 보지마, 규칙을 어기지마.
전 뒤돌아보지 않으려 걸음을 세며 걸어갔어요. 실버게이트의 구조는 이상했어요. 마치 대칭을 혐오하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미로 같았죠.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코너가 있었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열리지 않는 문도 있었어요. 비상구 표지판은 불규칙하게 깜빡였죠. 그리고 일관을 지나갈 때 그걸 들었어요. 제 이름. 이봐, 잭. 부드럽고 길게 늘어지는. 이봐, 잭. 이리 와봐. 영사기실에서 들려왔어요. 전 걸음을 멈췄죠. 데니스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어제 들었던 그 갈라지고 사포 같은 목소리. 하지만 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았어요. 무언가가 그의 목소리를 가면처럼 쓰고 있었죠. 제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말이 아니었어요. 흉내였죠. 마치 인간이 되는 법을 연습하는 존재처럼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그냥 계속 걸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다시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깝게. 전 에어팟을 꽂고 유튜브에서 찾은 백색 소음 영상을 들었어요. 사탕 진열대를 막 닦고 있을 때 스낵바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팝콘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건드린 적이 없었죠.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옥수수를 볶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죠. 따뜻하고 버터 향이 나고 무언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가 다가갔을 때쯤 통은 가득 차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하나 부풀어 오른 조각들이 모두 황금빛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기계는 계속 윙윙거렸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한 번만 먹어보라는 것처럼요. 규칙이 머릿속에서 고동쳤어요. 자정 이후에는 절대 팝콘을 먹지 마시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항상 저를 괴롭혔죠.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지? 전 전원 스위치에 손을 뻗어 내렸어요. 기계는 돌다 말고 멈췄죠. 하지만 그 냄새는 남아있었어요. 너무 오래 남아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진짜 실수를 저질렀어요. 청소하는 걸 깜빡한 것이죠. 전 오관에서의 공포를 떨쳐내려 했으며 창고에서 빨대와 플라스틱 뚜껑을 채우고 있었어요. 시간을 깜빡하고 보지 않았죠. 마침내 핸드폰을 흘끗 봤을 때 새벽 2시 36분. 공포가 목을 조여왔어요. 저는 뚜껑을 떨어뜨리고 창고에서 뛰쳐나왔죠. 로비는 고요했어요. 고요했지만 깨끗하지는 않았죠. 저는 바로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발자국, 미끄럽고 젖은 정문에서 여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형광등 아래에서 각각의 자국들이 갓 생긴 것처럼 번들거렸어요. 저는 그걸 따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신발이 타일 위에서 삑삑거렸죠. 화장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전 얼어붙었어요. 공기가 변했죠.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한번 규칙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발자국을 화장실까지 따라가시오. 그리고 멈춰야 합니다. 불은 켜두고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하지만 호기심은 언제나 우리가 기꺼이 마시는 독이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깜빡였죠.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어요. 녹, 부패, 달콤하게 썩어가는 무언가. 마치 향수에 절인 썩은 고기 같은. 저는 거울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죠. 제 모습이 아닌 반사된 모습. 창백한 무언가. 제 어깨 너머로 살짝 몸을 기울인 채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입은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져 미소 짓고 있었죠. 가장자리에 마른 피가 묻어있는 낡은 삽을 들고서 그것이 삽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메아리는 없었어요. 들어줄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죠. 저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화장실 불을 켜고 마치 포식자를 마주했던 것처럼 뒷걸음질 쳐 나왔어요. 제 등 뒤의 공기는 진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몇 초 전 제가 서 있던 자리에 무언가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저는 10분 넘게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요. 새벽 3시쯤 되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수면 부족, 공포, 아드레날린, 뒤틀린 칵테일처럼 빗속을 휘젓고 있었죠. 전 신경이 곤두서서 중열된 눈으로 모든 그림자를 위협처럼 확인했어요. 규칙 종이를 손에 꽉 쥔 채 복도를 서성였고 마치 성경처럼 읽고 또 읽었죠. 로비를 다시 확인했어요. 팝콘 기계는 꺼져 있었죠. 젖은 발자국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바닥에서 증발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녹냄새는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어요. 더 느리게, 더 무겁게. 매 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죠. 매 분이 1시간처럼. 시계는 너무 크게 똑딱거렸어요. 핸드폰 화면은 더 어두워 보였죠. 불빛은 조금 더 자주 깜빡였어요. 그리고 벽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전 거울을 믿지 않게 됐어요. 반사된 모습들이 아주 미세하게 늦게 움직였거든요. 심지어 제 발소리마저 제 리듬과 살짝 어긋나는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규칙에서 다음은 새벽 4시 14분이라고 되어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10분 일찍 사관 밖에 서 있었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앉지도 않았고 길게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죠. 그저 서 있었어요. 여기 복도는 더 추웠어요. 입김이 보이는 것 같았죠. 사관 뒤쪽의 비상구 문은 충분히 평범해 보였어요. 살짝 찌그러진 금속 재질에 빨갛게 칠해진. 하지만 전 그게 그냥 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정확히 새벽 4시 14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묵직하게, 마치 누군가 주먹 옆면으로 치는 것처럼. 한 번 더 광란적이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3번. 피부가 오싹해졌어요.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침묵. 바람도 삐걱거림도 심지어 계속 들려오던 기계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전 주먹을 꽉 쥔 채 코로 숨을 쉬며 얼어붙어 있었고 제 재킷 아래 근육이 떨림을 느꼈어요. 침묵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때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문틈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반에서 널 봤어. 질문이 아니었어요.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죠. 그냥 진술, 관찰,
그리고 약속. 전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았죠. 그리고 흥얼거렸어요. 낮고 꾸준하게.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를 덮기 위해서 아무리 떨리더라도 제 목소리만이 제가 여전히 나일 수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전 눈을 떴어요. 문은 고요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후 전 남은 근무 시간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며 로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를 봤어요. 그냥 거기에 서 있었죠. 스낵바 바로 옆에 작은 소녀, 7 아니면 8살쯤 빛바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2002년쯤 중고가게에서 살 법한 그런 옷.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길이로 빗질하지 않은 상태였죠. 피부는 말도 안 되게 창백했어요. 거의 종이처럼 새하얗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쳐다봤죠. 마치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인 것 마냥. 피가 얼어붙었어요. 규칙이 북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복도에서 어린아이를 보거든 무슨 영화를 찾고 있니라고 물어라. 대답이 마지막 상영이 아니라면 달려라. 묻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어야만 했죠. 무슨 영화를 찾고 있니?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 이빨이 잘못됐어요.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마치 껌 조각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처럼 입이 있어야 할 곳보다 더 뒤로 찢어져 있었죠. 행복한 가족. 그녀가 속삭였어요. 제 다리가 제 뇌보다 먼저 알았어요. 저는 바로 돌아서서 비품실로 전력 질주했어요. 제가 뛰어가는 동안 복도가 늘어났죠.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1년 같았어요. 그녀가 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전 벽장문을 쾅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긁는 소리. 낮고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세게. 마치 금속을 긁는 손톱처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바로 문 밖에서요. 들어보내줘. 진짜 결과를 보여줄게. 화난 것도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장난스러웠죠. 마치 아이가 당신에게 비밀을 제안하는 것처럼요. 저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새벽 4시 32분, 12분 남았어요. 그녀는 문 밖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죠. 그녀가 킥킥 웃었어요. 그 소리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가볍고 방울 같은 웃음소리. 전 숨을 세웠어요. 시간도 계속해서 세웠죠. 규칙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계가 새벽 4시 44분을 가리키자 모든 것이 멈췄어요. 긁는 소리, 발소리, 심지어 방 안의 기압마저 바뀌었죠. 마치 아이인 척하던 무언가가 마룻바닥 아래로 사라진 것처럼.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규칙 종이가 이제 벽 밖에 붙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마치 저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앉지 않았죠.
1초 이상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건물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모든 복도를 확인하고 표지판을 세고 세상이 다시 바뀌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침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는 평온하지 않았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조용한 집처럼요. 그리고 전 여전히 데니스를 보지 못했어요. 첫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 않았죠. 아무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규칙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다른 무언가들과 함께. 정문 단말기가 깜빡였어요. 작은 녹색 불빛이 번쩍였죠. 근무 완료. 문은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어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가로지르는 둔탁한 푸른빛. 온기를 주지 않는 그저 어둠의 부재만을 알리는 그런 빛깔. 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데니스에게도, 극장에게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전 등을 곧게 펴고 수평선에 눈을 고정한 채 걸어 나왔어요. 창문을 들여다보지도 주차장을 확인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저 아파트 바닥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마치 십자가처럼 규칙 종이를 쥐고 있었죠. 전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니폼을 반납하지도 설명하지도 월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죠. 만약 그들이 저를 다시 원한다면 제 집 주소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밤에는, 특히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는 밤에는 그걸 듣거든요. 제 문이 아니에요. 4번의 느린 노크, 그리고 침묵.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걸 잊어버린 마지막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규칙서를 집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걸 읽고 있다면 당신도 이미 그 노크 소리를 들었겠죠? 그렇죠? 불 끄지 마세요.